이 얘기 이제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불상 얘기, 이게 제가 굉장히 진짜 이 불상에 대해 제가 집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불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갔어. 이게 바라나시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불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꼽기로는 인도에는 이 불상이 단연 최고고, 중국에는 용문석굴, 낙양 용문석굴에 노산화동에 있는 그 측천모를 모델로 한 13m짜리 불상. 대단하거든. 보면 이게 그 작품의 아우라에 압도당해서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거 이제 바라나시 부처님 녹야원 사원이 큰 게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초전 법륜을 하셨으니까, 첫 설법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메인 불상이 오 불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한 얼짱인데, 이 불상이 바라나시 박물관에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메인 유물이 아쇼카 사사야 석주. 그것도 사르나트 저 아쇼카 석주 맨 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반출해 갔다가, 이제, 인도 사람들이 데모해서 돌려준 거거든요. 그 시절에도 그렇게 데모를 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경천사 탑,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메인 유물로 모셔져 있는 경춘사지 10층석 탑, 그게 원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나라 성상 탈탈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탑과 양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탑에 이제 짝퉁이 원각사 10층석 탑, 그리고 층수도 10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탑은 홀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는 짝수, 세로로는 홀수, 이렇게 기수우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 팔각형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 세로로는 3, 5, 7, 고스톱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3, 5, 7, 9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0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민족 문화가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서유기 부조가 있어요. 서유기 그 재밌거든.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이런 걸. 내가 그런 거 갖고 논문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경천사 탑이, 이런 얘기해서, 그 경천사 탑을 갈아 먹으면 복이 들어오고 아들을 낳아. 그걸 어떤 놈이 약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경천사 탑이 사람 손 닿는 데까지 그 조각상이 없어. 그래서 그 상을 이렇게,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서유기 부조라든지 이런 내용 스토리를 알려면 원각사 탑과 비교를 해서 와야 돼. 이게 짝퉁이니까. 그러니까 진퉁을 보완하는 짝퉁이 된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진퉁이 그림이 안 보여. 다 갉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일본 사람이 훔쳐간 거를 일제강점기 때 데모해가지고 찾아온. 재밌죠? 근데 그거를 찾아왔는데, 그거를 또 계속 창고에다 놔뒀다가 나중에 경복궁으로 옮겨갔다가 뭐 오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다 하고, 사르나트 박물관에도 그 사사야 석주하고 요게 이제 메인 유물이에요. 초전 법륜상. 요게 이제 바라나시 양식의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마투라 양식하고 간다라 양식이 약간 섞여면서 사르나트 양식이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르나트가, 바라나시가 무역의 거점 지역이거든요. 겐지스강에서 보면 이게 무역 거점.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 카시국. 그래서 도시국가로서 거기 번성한 데고, 그 바라나시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가보면 거지 같죠. 그 바라나시 아쇼카 석주가 몰라서 그래. 예전에는 굉장히 맨질맨질했거든. 거기에 얼굴을 딱 비춰보면 전생이 보여. 전생이. 그런 얼굴 표정 하지 마. 그건 불량한 얼굴 표정. 전생이 보여. 내가 파는 약이 아니고 현장 스님이 그렇게 대당서역기에 돼 있어요. 대당서역기 자은전이라는 데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생이 보인다. 현장 스님도 낚였을 거야. 근데 지금 가보면 안 보여요. 그게 파괴돼가지고 이렇게 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이 불상이 살아남은 것도 참 대단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코하고 손이 뽀개졌지.
수위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마 앞으로 자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불상들도 경주 남산에 가면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광배를 붙여놓으면 목이 안 날아갑니다. 근데 광배를 안 붙여놓으면 목이 날아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문화재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밀어서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불상 안에 뭐가 이렇게 복장 유물 같은 거 뭐 좋은 게 있는가? 근데 석굴에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괴된 단면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넘어갔는지 뒤로 넘어갔는지도 보여. 그건 이제 눈썰미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문가잖아. 이게 전문가 몰라요? 내가 미술에 다 전문가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 봐요. 내가 불쌍해. 앞으로 넘어져 봐요. 그럼 여기부터 닿겠지. 그럼 어떤 식으로 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신체 구조상.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단면이 깨끗하고 여기는 약간 뭉개져 있어, 돌이. 이해가 되죠? 거꾸로 되면 뒤통수부터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쪽 단면은 깨끗하고 앞에는 약간 돌이 뭉개져 있어. 그래서 이게 앞으로 넘어졌구나, 뒤로 넘어졌구나 이런 거 추정하는 거예요. 재밌지? 재밌지만 사는 데 있어서 큰 도움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죠. 이 불상은 앞으로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 불상을 너무 사진을 찍고 싶어서 바라나시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이 석조 유물인데, 저도 문화재위원이고 그런데 사실 석조 유물은요, 사진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화나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으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회화실이나 이런 쪽에 가면 조도 자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 작품들을 훼손시키거든.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에서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샤타 소리가 옆 사람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석조 유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진을 억만 번 찍어도 훼손이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돌이 사진 찍는다고 훼손되는 돌이 어딨어 이 세상에. 그리고 후레쉬 터뜨린다고 이게 뭐 어차피 뭐 햇빛이 비쳐도 견디겠는데 온도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바이샬리에 그 스투파 유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내가 들어갔잖아. 거기 내가 너무너무 그 스투파 안쪽에 우리가 보통 이제 겨울에 가는데 겨울에 가면 거기 습도가 높아가지고 안개가 껴서 그 가운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리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안 보여. 지금은 이제 못해요. 저도 늙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은 약간 좀비잖아. 그걸 넘어갔네. 그 철창을 이렇게 넘어갔네. 너무 자빠졌어요. 뛰어내리다가 굉장히 미끄럽거든. 자빠. 거기 탁 들어가서 그 유적을 보고 사진을 다 찍는데 인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거기 지키는 사람이 막 삐삐거리고 막 오더라고. 근데 또 우리는 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갑 이렇게 여행자 지갑 이렇게 쓰고 그 밖에다가 이제 100루피짜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깔아놨어.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하기 전에 100루피씩을 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말했으면 문 열어줬을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럼 문 닫주면서 나가실 때는 이쪽으로 나가시라. 아잔타 석굴에서도 있었어. 아잔타 석굴에서도 그건 회화에서 찍으면 안 돼. 안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모세의 기적도 일으켜본 사람이에요. 엘로라 석굴에서 내가 모세의 기적 일으켰네. 아잔타 석굴에서는 내가 이렇게 원래 찍으면 안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그러고 찍으니까 찍지 말래. 근데 저는 후레쉬를 안 터뜨리고 찍어요. 안 터뜨리면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상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걔가 찍지 말래.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제 줬지. 이렇게 나는 후한 사람이거든. 왜냐면 언제 또 올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도 몇 번 못 가요. 거기 뭐 주야장창 가는 사람도 아니고. 딱. 인도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주면 친구를 또 데리고 와.
재밌어. 야, 너도 와봐. 여기 대중공양 나왔다. 대중공양. 뭐 이러는 거 봐. 하고 또 친구도 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찍는 거 아니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각 잡아주고 후레쉬를 비춰줘. 인도 사람들 진짜 재밌다. 후레쉬를 비춰줘. 관리하는 놈이. 그래서 이렇게 찍고 딴 놈이 찍으면 그건 조용히 하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나는 찍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엘로라 석굴에서는 진짜 그거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엘로라 석굴에 그 세계 문화유산인데 마감 시간을 내가 늦췄어. 그 엘로라 석굴에 그 몇 번 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거기 가면 언제나 예불 하는 부처님 큰 2층으로 된 그 굴이 있어요. 끝쪽에 불교굴에. 거기서 언제나 예불 하는데 거기서 예불하면요 신심이 100만 배로 올라와요. 진짜 그 서라운드 스피커가 따로 없어. 그 동굴에서 이게 연불을 아무리 못해도 그 동굴이 다 살려줘. 탁탁탁 이렇게 쳐주면서 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대단해. 그래서 예불을 하는데 가래. 시간 됐다고. 예불을 해야 되는데. 근데 느낌상 딱 보니까 해가 들 것 같아. 난 그걸 너무 보고 싶었거든. 해가 든다는 게 뭐냐면 석굴암으로 치면 앞에 전실이 없고 해가 이렇게 쫙 비치면서 석굴암 정면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 그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돈 주면서 너네 놀면 뭐하니? 집에 가서 일찍 가서 뭐 하겠니?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랬더니 동네 놈을 다 데리고 왔네. 또 다 줬어. 다 줬어. 걔네 총 들고 지켜요. 근데 그게 또 돼요. 인도야. 인도는 다 돼. 중국도 옛날에 됐었는데 요즘 중국은 안 돼. CC 카메라 때문에 이런 거 하다가 절단나. 지가 잘린대.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 장관이었어요. 석굴암도 이렇게 빛이 들었겠다. 이게 쫙 하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비추는데 해가 쫙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동굴이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쫙 비치는데 그건 진짜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엘로라 석굴 갔을 때는 마감이 끝났어. 끝났는데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있더라고 걔네. 내가 모세의 기적을 일으켰잖아. 나 모세의 기적. 그거를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사원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마다 돈을 이렇게 놨거든. 저는 신도들하고 가면 제가 아예 신권을 가이드한테 이만큼을 바꿔오라 그래요. 돈을 더 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라주거든요. 사라 그러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으로 바꿔가라 그러죠. 언제 이런 부처님한테 심루피라고 해봐야 우리 돈으로 한 200원밖에 안 돼. 큰 돈이 안 돼. 그런데도 부처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100장, 200장 갖고는 안 돼. 몇백 장이 들어. 이렇게 해서 쫙 놓는데 그 돈을 놓으니까 얘네들이 이게 먹잘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잖아? 그럼 그 다음에 문 잠궈 놓은 놈이 열어.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다 기다려줘. 우리가 나오면 또 잠가. 그리고 또 나오면 또 열려. 차례대로 열려. 그래, 너무 바빠서 하나를 내가 건너뛰었거든? 그랬더니 그놈이 승질을 내. 너 왜 건너뛰어? 너 왜 건너뛰어? 그래서 왔다 가래. 이게 모세의 기적. 그래서 제가 그 동굴을 차례차례 열었어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내가 열었어, 다시.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인도가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자신감이 넘쳐서 나란다 대학에서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나란다 대학은 안 되더라. 거기는 마감 시간에 얄짤없던데. 그래서 나란다의 교훈. 우리 예전에 갔을 때만 해도 나란다 그 위에 막 다 올라가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불상을 그래서 특공 작전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이 불상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바라나시 양식 어떻게 보면 인도 불상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불상인데 이 불상이 되게 재밌는 게 앞에서 보면 아름다운데 열장 각도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인물이 좀 죽습니다. 석굴암 불상도 그래요. 석굴암 불상도 밑에서 보면 인물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 좋다라고 하는 게 불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스러움이 있느냐예요. 이게 종교미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아이돌이나 뭐 이런 거는 잘생긴 걸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상이나 이런 거는 성스러움이 있느냐, 존엄성이 있느냐. 사실 석굴암 부처님이 인간으로 우리 옆에 있으면 좀 이상한 얼굴입니다. 이게 사각형 얼굴. 그걸 이제 얼굴도 네모났고, 그 다음에 몸도 네모났고, 그걸 상호반향이라고 하는데 좀 있어 보이잖아. 내가 전문가라니까. 여기는 지금 동그리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준 거잖아요. 상호반향으로. 그래서 리듬감을 딱 주는 거거든. 근데 석굴암 불상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볼 때는 석굴암 불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보는 시선으로 하잖아요. 그럼 콧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밑에서 보면 이게 좀 처지거든요. 건물도 그렇고 카메라에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옥 건물에서도 양쪽을 이렇게 올리는 기법이 있어요. 그걸 귀소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석굴암 불상도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살짝 올려놓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약간 싸납게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 이제 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평으로 만들어 놓으면 밑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눈썹이 약간 처져요. 그래서 귀염상이 돼요.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박물관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놓는 게 아니고 리듬감 있게 나서 최적의 각도들을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감된 것밖에는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불상도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옆에서 보면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아주 재밌어요. 요 밑에 사슴 2마리. 사슴 2마리가 있고 이게 초전법륜 녹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르나트에 가면 사슴이 있죠. 저 뒤쪽에 일본 사람들이 그거 갖다 놔가지고 거기 당근 파는 그 인도인이 있어. 그럼 거기 당근 사가지고 또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사슴 2마리가 있고 가운데 초전법륜이니까 법륜을 굴리는 게 아니고 법륜을 던진다예요. 장암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전륜성왕이 15일에 보름에 재개하고 가면 그건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증득하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차크라 이것도 태양입니다. 1000개의 바퀴살을 가진 태양이 쫙 태양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 법륜을 약간 부메랑으로 생각해요. 이해해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쫙 이렇게 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륜을 굴렁쇠처럼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법륜을 굴린다 그러는데 법륜이 하늘에서 자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외도들을 항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륜 돌아가는 걸 상징하는 거고 이 양쪽으로 6명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오비구입니다. 이렇게 1분, 2분, 3분, 4분, 5분. 여기까지는 머리가 이렇게 빡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비구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비구는 뭐 말들이 많아요. 저도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썰들이 많고 확실한 사람은 교진여. 그 다음에 마승이라고 하는 아사지. 이 아사지가 교진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사지 같은 경우는 사리불 목건년의 인도자. 위제일 아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위제일이 뽀대가 난대요. 그래서 딱 그렇게 보고 있으면 신심이 막 올라온대요. 행동이. 굉장히 이렇게 뭐 멋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심력가섭. 안한의 선생입니다. 안한의 스승입니다. 안한 스님이 부처님 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요 3분은 정확하고 2분은 오락가락해요. 오비구가. 각 전적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이 5분이 오비구고 이 옆에 머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여자입니다. 아마 이분이나 이분 가족이 이 불상을 모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뭉개져 있는 조그만 애가 있는데 이게 애예요. 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시주를 많이 하면 넣어준다. 넣어준다. 저 때도 그랬구나. 이게 같은 동급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이거는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의 한 수예요. 왜? 이렇게 넣는 바람에 진짜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 최고의 불상 속에 자기가 박제됐지. 자기 아들하고 같이. 굉장한 부자였겠지. 굉장한 부자였겠지. 그리고 많은 선택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들을 했겠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걸 하는데 내가 굉장한 부자인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조선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반들이 부자가 있었겠어. 하지만 그게 다 없어지고 나중에 부침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자기가 어떤 절 같은 걸 하나를 만들거나 뭐 건물을 하나 지어놓잖아요. 그럼 그게 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걸로 계속해서 남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괜찮은 사람 같으면, 경제력이 좋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어느 정도 물려주고, 일부는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야, 이거는 진짜 초특급 보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 내려가는. 그리고 이 불상은 진짜 영험한 불상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왔잖아. 그 불상들이 다 파괴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았죠. 영험하지 않으면 안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괴물 압니까? 크게 야단에다가 이렇게 밖에 설치하는 큰 괴물들은 모두 다 영험하다. 내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 왜? 영험하지 않으면 비 맞으면 끝이에요. 그거 폈을 때 비 오잖아요? 경기 끝입니다. 그거 못 내립니다. 내려도 경기 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괴물이 200년, 300년 됐어요. 200년, 300년 동안 비 한 번도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제가 절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목도했었어요. 그런 현상을, 진기한 현상을 목격했었어. 괴물을 핀대. 근데 분명히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 그랬어. 그러면 정상적이면 안 피해야 되잖아. 근데 또 스님들은 핍니다. 왜? 내게 아니거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거면 무조건 안 펴. 근데 이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좀 하니까 행사를 이렇게 날리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강행을 하더라고. 아니, 절에서 절 정서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 뜻인지 알아. 일반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저게 비 온다 하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야, 그 절 주변에만 비가 안 왔어. 절 주변에만. 절 인근에만 비가 안 오고, 전체적으로 그 도시 전체가 비가 왔는데 절 근처에만 딱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야, 뭔가가 있긴 있는갑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렇게 파괴의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온전히 남았다는 거는 참 영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가면 열심히 기도. 사람들이 내가 그런 걸 모르더라고. 제가 또 이런 영험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런 걸 잘 안 하면 인생이 안 풀려. 제가 이런 거 하고 나서 인생이 풀렸어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알아. 저는 제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목전함에 돈을 놓습니다. 내가 사는 절만 안 나. 그건 너무 좀 남들이 볼 때는 저기 뭐 밑밥인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저는 돈도 미리 준비해 갑니다. 어디든 절을 가거나 이럴 때는 신권으로 딱 준비를 해 갑니다. 그런 정도 정신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인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권으로 내가 가이드한테 돈을 더 주고 신권으로 바꿔오라 그래요.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되게 미리 준비를 해와라 그러면 그 인도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돈을 붙여주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만약 $15면 $20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권으로 갖고 와라. 아이, 그거 왜 안 갖고 와?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이만큼으로 갖고 와, 이만큼을. 묶음으로 갖고 와, 묶음으로 아예. 돈 다발로. 그게 작은 성인 것 같지만 그런 성의가 인생을 바꿔요. 그러다가 중국의 보현보살 아미산에 가서 한번 뒤집어 썼지. 야, 거기 금정에 올라갔는데 향하고 초하고를 샀는데 15만 원이에요. 야, 너네 세게 불러도 너무 세게 불러. 14만 얼마였었어요. 제 정확한 기억에. 제가 비싼 거를 여러 집까지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뭐 향도 이따시만한 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내가 그 가격을 딱 듣고 잠깐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제가 중국에 이렇게 뭐 초도 있고 향도 있고 비싼 거 여러 개 했었거든요. 뭐 한 4만 원, 5만 원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의 그 위치를 보기 때문에 꼭 해서 뭐라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맞박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이러고 오는데, 야, 14만 원은 좀 후달리더라. 14만 원 후달리더라. 그런데 더 웃긴 건 거기서 보고 있으면 내국인 외국인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걸 무진장 사거든요. 아무리 중국이 경제력이 좋아도 우리보다 아직도 몇 분의 1이잖아요. 걔네가 전체가 10,000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우리 3분의 1 정도잖아요. 그거는 본받을 만해. 거기에 주저함이 없어. 난 잠깐 멈췄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날아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돌아와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걸로는 그런 거 제가 하면서 팔자가 좀 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진짜 찌리하게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좀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지에 가면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향이나 이런 것도 다 갖고 가라 그래요. 인도 가면 초 같은 거 갖고 가고, 우리 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람을 바꿔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복이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생에 복을 쌓아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인스턴트 마일리지라도 해서 퍼뜩 뭐라도 올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건 저랑 같이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같이 다녀보면,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뒤부터 흐름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불상 이야기하고 에피소드 인도 이야기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에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찍어놓은 거 다 팔릴 때까지 할란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생까지 할란가.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